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 관련한 단독 보도를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한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경률 비대위원회 이 서울 마포을 공천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사당화를 우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줄 세우기 사천을 한다는 오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런 식의 당 운영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밑에선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의견 교환 움직임도 있지만 서로 신뢰에 금이 간 상황,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입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 중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7일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의지를 공개한 것을 보면서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측근들에게 밝힌 겁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게 부정입찰 아니냐며 법을 잘 아는 한동훈이 그걸 모를 친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불편해한 점은 한 위원장의 이런 행동이 대통령 의중으로 비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뒷배 삼아 줄 세우기 사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의 당 운영이 계속된다면 한 위원장과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의중을 밝힌 겁니다. 속내는 복잡하지만 대통령실도 한 위원장 측도 겉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양쪽 모두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요구 보도가 나간 이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윤계 의원들도 오늘 추가 집단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대통령의 사당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장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 이른바 친윤 측과도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냐는 건데, 오늘은 선민 후사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문제를 두고 불거진 사당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을 서울시당 행사에서 소개하는 문제는 이미 원내대표,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등과 사전에 조율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도 이미 알고 동의해서 한 이벤트인데 이게 왜 사당화냐는 취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사당화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출근길에 위원장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 후사하겠습니다.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어떤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 기사를 공유한 친윤 이용 의원을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거취를 두고도 여권 주류 측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일단 사과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이 여권 주류에서는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이번 갈등을 정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측은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최근 발언들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고 18일엔 명품백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건 대구 경북의 시각이라고 비판해 당내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첫 공개 사과에 나선 건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통령실과 당과의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 여권 주류에선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거치 문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걸로 전해집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열세 지역에 나가겠다는 영입 인재를 소개해 준 것이 무슨 사천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를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사퇴 요구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사퇴를 요구하려고 만난 게 아닌데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물어보면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제 3인 회동을 두고 벌어진 공방,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어를 생략했지만 한 위원장은 측근들에게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거절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욱 원내대표와 3인 회동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무턱대고 사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회동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거세지자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먼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의 뜻이 뭐냐고 물었고 비서실장은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잘해보자고 만난 자리였고 끝날 때도 잘해보자고 끝났다며 이대로라면 사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 측은 자신은 가만히 있었을 뿐 물러나는 문제를 먼저 언급한 건 대통령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퇴 요구 얘기가 나왔다는 3인 회동, 이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여기서의 3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모처에서 만난 건데요. 사퇴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의 만남은 아니었다. 원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라는 게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 전날이죠. 토요일 밤에 대통령과 참모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최근 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언급하는 김 여사 논란 그리고 사천 논란 관련해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대통령의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거취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실제로 사퇴 요구를 한 거다, 아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려요. 네, 일단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하고 대통령실 측은 먼저 사퇴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고 거절했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대통령실 입장을 취재해보니까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잘해보자고 하러 간 것이고 사퇴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다. 한 위원장이 자꾸
잡고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묻길래 이대로라면 물러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달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동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한 대통령의 우려도 전달했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 측은 그 자리에서 정작 공천 관련 얘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실 측에서는 한 위원장이 내가 알아서 풀어보겠다고 말해서 대화가 잘 된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물어서 전달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따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한 위원장이 강경하게 나가자 대통령실에서는 당황스러운 기류도 읽힙니다. 자, 참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은데 무엇이 핵심이에요, 갈등이? 이 사태의 핵심은요, 한 인물로 좁혀집니다.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인데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사과를 요구하면서 문제 제기를 던져왔죠. 최근에는 김 여사를 마치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또 마포을 출마 선언 후에 사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친윤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공격하는 김 비대위원을 한 위원장이 막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감싸는 듯한 모습이 갈등의 핵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3인 회동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 김 비대위원을 정리해야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윤 쪽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총선 출마를 하고 자연스럽게 비대위원에서는 물러서는 게 어떠냐는 말들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 측은 김 비대위원의 거취 언급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조금 더 몇 개 보고 김민지 차장과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생 토론 일정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에 대한 개인적인 심경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다며 사람을 너무 믿은 것 아닌가 싶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다며 안타까운 소회도 밝혔다고 합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심경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측근인 한 위원장의 총선 등판을 적극 지지했던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을 당혹스럽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위원장이 당으로 가기 전 자신이 전했던 당부도 밝혔는데 이 역시 한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이니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 국정 경험을 쌓으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의 끈끈했던 관계도 언급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라고 토로한 겁니다. 이 말을 놓고는 갈등 봉합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로 출근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초유의 여권 충돌 상황에 민주당은 이해관계를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당무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격해왔는데 그 프레임이 깨지는 것 아니냐. 총선에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공당의 대표 보고 나가라 마라 개입한 것은 더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권력 투쟁이
쇼가 아니냐며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당무 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불화설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민주당의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안 보이던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윤석열 심판론이 더 세질 것이라고 호재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윤 대통령과 한동훈을 분리시켜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였던 한 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공식이 깨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20년 지기 끈끈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2004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 처음 만난 뒤에 현대차 비자금, 국정농단 특검 등 여러 수사를 함께하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을 앉히기도 했죠. 그만큼 각별한 신뢰를 보인 겁니다. 윤 대통령, 한 위원장에 대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표현할 만큼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일단 섭섭함과 배신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 위원장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한 위원장의 건강도 신경 쓰고 특히 최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태 이후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 한 위원장이 걱정돼서 경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났을 때 한 위원장의 이후 쓰임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 기류를 좀 취재해 보니까요. 한 위원장의 이런 모습에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 내가 어떻게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섭섭하다. 네. 배신감은 뭔가요? 일단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한 양쪽의 시각 차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본인이 사실상 당대표이고 당의 원탑으로서 총선까지 본인이 전권을 가지고 당의 변화를 이끌려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한 위원장은 임시 리더십이라고 본 겁니다. 비대위원장인 만큼 주변에 당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대통령이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 최근 한 위원장은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이철규 의원에게도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죠. 오늘 한 위원장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내 스태프,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 의원과 또 자신과의 이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면서 관계는 더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이렇게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위원장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바로 선민후사라는 이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위원장, 대통령과 맹종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인연과 별개로 총선 승리가 최우선이다. 그러려면 당청 관계도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영남 일부 중진 의원들의 반발심도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한 이 공천 룰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이 반발심을 가진 상태에서 한 위원장이 마포홀에 출마하겠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힘을 싣자 여러 루트로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이 사천을 하고 있다. 공천을 마음대로 해도 되냐는 불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갈등이 노출된 이 상황에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과거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군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요. 겹치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유명한 발언이 있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 이 발언과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퇴 압박을 받을 때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던 이 모습은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뭐 사퇴 요구가 있었든 없었든 뭐 간접적으로는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는데 없는 겁니까?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 측은 명분도 여론도 다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게다가 6개월의 임기가 보장된 비대위원장 신분인 만큼 본인이 직접 물러나지 않으면 억지로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 이 대다수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분위기더라고요.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이미지로는 선거에서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희기자 정치부 김민지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민주당도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명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친명 원외 조직이 친명 핵심 조정식 당 사무총장을 겨냥해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친명계 원외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친명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가장 주요한 당무를 책임지는 당 사무총장부터 물꼬를 터달라고 한 겁니다.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비명을 쳐내려면 친명의 희생도 필요하다며 조 사무총장이 불출마하면 이 대표가 친명 공천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민주당 검증위에서 조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하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을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 내린 것을 거론하며 의원들 여론이 안 좋다. 이 대표도 그런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친명 내부 갈등이 공천을 앞두고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로 대표되는 성남파와 이해찬계인 조정식의 알력 다툼은 꾸준히 있었다며 강의원, 현근택 등 친명계 원외 인사들만 희생되자 성남파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조 사무총장에게 불출마를 요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조 총장이 고생을 많이 한 걸 이 대표도 알고 있다며 본인이 결단하지 않는 이상 강요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총장 측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셀카를 찍고 있는데 뭐 아이폰이 아니었어요? 네, 한 위원장이 평소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인재 영입식이 있었거든요. 고 전 사장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 자리까지 오르고 특히 갤럭시 성공 신화로 유명합니다. 고동진 사장님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찍는 건 좀 이상해서. 고동진 전 사장 영입하려고 뭐 꽤나 공을 들였다면서요. 네, 고 전 사장은 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받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 위원장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사장님 잠깐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해서 저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고 전 사장의 저서까지 다 읽으면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도요. 맞불이라도 놓듯 오늘 대기업 사장 출신을 또 영입을 했다고요? 네, 바로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공 전 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양당 모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로 내세운 겁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힘을 쏟고자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두는 청년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네, 쏟아지는 감점 전화 뭘까요? 네, 오늘부터 여야가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런 여론조사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갑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화 많이 와요.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로 감점 혹은 이게 더 나아가서 컷오프까지 될 수 있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상당히 예민하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 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에 따라 응답 결과에 따라서 지역구 현역 90명 중 7명은 컷오프, 18명은 감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윤재욱 원내대표도 02070 전화 꼭 받아달라고 호소했고요. 오선인 조경태, 정우택 의원 등 다선 의원들도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도 저렇게 독려를 하네요. 네, 국민의힘은 이 동일 지역 3선 이상이면 이 15% 감점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중진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일 지역을 두고 반발도 나왔는데요. 정우택, 박덕흠 의원은 중간에 선거구 개편으로 지역구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 이의제기 나왔고 기준을 세워서 검토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도 하는 거죠, 저런 걸? 네, 민주당도 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평가하는데요.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대상이 됩니다. 번호 걸려온다. 02번. 누구를 아는지 물어보느냐? 박용진. 어떻게 대답하느냐? 안다. 또 공이야? 공이? 공이 전화 받아줘. 후보들 여론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도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옥석을 잘 가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정해놨던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보조금이 늘어서 전화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커지는 건데요.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생활 속 규제, 신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살 때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상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불법 보조금이 늘고 통신사 간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돼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의 지원금 규모가 더 늘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여러 통신사들이 이제 경쟁하는 걸 보고 가격 우위가 좀 있는 게 있으면 구매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는 2012년 월 2회 일요일에 쉬는데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평일날 쉬는 게 훨씬 좋죠.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총선 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네, 지은 지 30년도 넘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는데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취재해보니 맨발로 1층부터 14층까지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채 계단을 내려온 남성. 휴대전화를 든 채 이리저리 살피다 다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를 가득 메운 연기가 번져오고 남성은 얼굴을 가린 채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반쯤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6층에 사는 23살 우영일 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연기 냄새를 맡고 1층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다시 14층으로 올라가 각 층을 돌며 이웃들에게 불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13층부터 다 두드리면서 위에서 지금 불났으니까 무조건 대피하셔야 된다고 80명 이상은 제가 하지 않았을까.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라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 화재 대피 방송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안내 방송을 그때 당시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 뭐가 저기에서 그런지 안 됐다고. 임대 아파트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영일 씨의 빠른 조치 덕에 95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만 잘 살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뭉쳐서 살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일이 아닐까. 소방당국은 아파트 14층에서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피카소의 파나와 이우환 화백의 작품, 미술관에 걸려 있을 것 같은 미술 작품들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목적으로 사들인 건데 그림 외에도 슈퍼카, 고가의 시계 등 이들의 호화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벽면에 나란히 걸린 미술 작품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파나 작품들입니다. 한 점당 2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16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들이 벌어들인 550억 원으로 사모은 것들입니다. 피카소 말고도 로이 리히텐 슈타인과 무라카미 다카시, 이우환 화백 작품 등 47점을 사는데 46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개 3억에서 6억 원대인 명품 시계와 유명 브랜드 가방 등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에 40억 원이 넘는 슈퍼카 부가티 시론과 대략 3억 원이 넘는 외제차들도 압류됐습니다. 일당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강남 땅을 164억 원에 사 빌딩을 세우고 해운대 아파트 거래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추가 수익도 올렸습니다. 자금 세탁 과정에서 500억 원이 넘는 돈 뭉치를 쌓아두고 찍은 사진을 일당끼리 주고받은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550억 원 가운데 97%를 찾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몇 년 살고 나와도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살 만큼 숨겨둔 범죄 수익이 있다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일당 9명을 검거한 검찰은 회의 도피 중인 총책의 신원을 확인해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딸기 값이 많이 오르면서 도둑들이 기승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수백 킬로그램 훔친 도둑. 한 달 만에 잡고 보니 동네 이웃으로 외상 술값 내려고 딸기를 내다 팔았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밤중 술집 앞에 선 남성. 두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습니다. 술집에 안주로 쓸 딸기를 판 겁니다. 그런데 이 50대 남성, 딸기 장수가 아니라 딸기 도둑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경남 김해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출하를 앞둔 딸기 390kg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동네에 사는 이 남성은 평소 비닐하우스에 잠금 장치가 안 돼 있는 것을 노렸습니다. 50대 남성은 인적이 드문 밤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직접 딸기를 수확해 훔쳤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없어지면 의심을 살까 봐 한 번에 4kg짜리 바구니 10개가량씩만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날랐습니다. 모두 11차례에 나눠서 390kg을 훔쳤습니다. 훔친 딸기는 주로 외상 술값을 치르는 데 쓰였습니다. 김해와 밀양 등 자주 가는 술집의 바구니 하나당 시가의 절반인 5만 원 정도에 팔아넘겼습니다. 주점에 약 10여 차례 정도 안주용으로 판매한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그 외 판매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동선을 분석해서 딸기를 훔친 범인이 동네 주민이었다는 사실에 피해 농가들은 착잡한 마음입니다. 이웃같이 그래 다 지내고 뭐 서로 도와감시네 사람 마을인데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있습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규정보다 아파트를 63cm 높이 지어서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는 김포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건설사가 옥상 난간을 깎아내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입주가 예정됐던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 세대도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반경 4km 이내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고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63cm에서 69cm를 초과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오늘 아파트 높이를 낮추겠다며 재시공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옥탑을 해체하고 30cm 높이의 옥상 난간 구조물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트 방식으로 재시공하는 거고 안전성 확보를 갖다 최우선으로 하고 재시공은 오는 3월 11일까지 마무리하고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때 또 못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2달 이상을 봐야 되는데 시공사는 또 중도금 대출이자 임시거주 비용 등 늦어진 입주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2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조합 측에선 이를 수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김포시는 재시공 공문이 접수되면 품질 점검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K패스, 더 경기패스, 또 인천 아이패스, 기후동행카드, 상반기 안에 도입되는 대중교통 카드들입니다. 어디에 살고 또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혜택은 제각각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헷갈린다는 반응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먼저 이달 27일 출시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를 월 6만 5천 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김포시와 연계도 추진 중입니다. 가장 유리한 제도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는 행복한 선택의 시간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오는 5월 선보이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고 60회까지 사용하고 낸 요금 중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게 특징입니다.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인천의 아이패스도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큰 틀은 K패스와 비슷한데 서울 기후동행카드처럼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 환급 대상을 늘렸습니다. 서울보다 16배 넓은 지역적 특성상 거리 비례적 적용에 따른 개인별 교통요금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각각 발행되는 교통카드들,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연계도 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거 얼마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원래 쓰던 교통카드 쓸 것 같아요.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와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장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제각각인 대중교통카드 설명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선택지는 늘었지만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지난해 말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죠. 광역의회, 기초의회 가릴 것 없이 활동비 인상에 나섰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는 꼴찌를 한 곳에서도 의정비 올리게 나서면서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두 곳 모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서두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도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시군 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두 도의회 모두 최고액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의원은 7,400여만 원, 강원도 의원은 6,100여만 원으로 의정비가 오르게 됩니다. 20년 종료됐으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코로나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거 다 오르는데 공무원 봉급도 뭐 1년에 1%씩 올려주는데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서민 경제도 어렵고 지금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올리는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박따박 돈을 가져가잖아요. 자꾸 그렇게 돈을 올리고 국민들 세금은 자꾸 그냥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정 활동비 인상 논란 속에도 전국 지방의회는 다음 달 말까지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이 김치 수출량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치찜, 김치 샐러드처럼 한국에선 낯설지만 외국인의 식습관에 맞춘 다양한 제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김치를 잘게 잘라 설탕과 김치 국물을 넣고 조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잼을 빵에 발라 먹습니다. Tasted just like eating tteokbokki on toast. Pretty neat, but also super tasty. 오이와 당근에 고춧가루 등을 넣어 김치 샐러드를 만드는 영상도 SNS에서 화제입니다. Salad would probably be good salad because I know that it tastes good. So my friends eat it. So yeah. 실제로 한 식품 기업은 외국인들이 김치를 빵에 올려서 많이 먹는 데 착안해 김치잼을 만들었습니다. 피자나 팝콘에 묵은지 가루를 뿌려 먹을 수 있게 김치 시즈닝도 등장했습니다. 서구 식문화에 접목해 김치를 먹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출용 제품으로 개발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 김치의 수출량은 44,041톤으로 전년보다 7.1% 늘어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 콘텐츠를 보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Earlier we just ate there and the kimchi with calamari and stuff. Yeah, it's very good. Kimchi with Korean barbecue was the best food. 코로나19 이후 김치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도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K 콘텐츠로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김치는 더군다나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메뉴 3위에 오른 김치.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유명 맛집들 찾아가서 보면 긴 대기줄 만나게 되죠. 손님들이 타고 온 차가 맛집 주변에 불법 주차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가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집들이 모인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서울 성수동입니다. 동네 상권은 살아났지만 긴 대기줄과 불법 주차 때문에 안전엔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식당 대기 손님들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길을 오가는 행인들은 긴 대기줄을 피해 아슬아슬 차도로 다닙니다. 계속 경적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또 길이 길다 보면 당연히 접촉사고의 우려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NS 등을 통해 최근 유명해진 이 식당은 대기 공간도 마땅치 않고 번호표도 나눠주지 않다 보니 식당 앞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대기 쓰는 게 없어요. 인근 골목길에선 불법 주차 차량들로 몸살입니다. 유명 빵집 바로 앞인데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지만 차들이 버젓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불법 주차인 거 알고 계세요? 여기는 알려준 거 아니야? 보행 안전 문제로 관할구청이 수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선인가 실선인가 보세요. 네, 실선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찾는 신용산역 인근의 이른바 용리단길도 가봤습니다. 식당 개점 30분 전부터 모여든 손님들이 차량이 계속 오가는 이면도로에서 대기 중입니다. 지나는 차를 급하게 피하기 바쁩니다.
포토존이 설치된 바로 옆 카페 대기 손님들은 도로 한가운데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많은데 여기 앞에 이렇게 다 여기까지 다 숨겨져요. 방금 들어왔는데. 저녁 시간 마포의 한 횟집 앞은 수십 명의 대기 손님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내문까지 붙이고 질서 요원으로 주방 직원까지 동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때는 웨이팅을 안 시켜요. 못 쓰게 이제 못 쓰게. 가게 주인들도 안전 확보에 안절부절인 상황. 전문가들은 상권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도로변 주차장을 요청해서 확보한다든지 지역관리 협의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고 점검하는 형태를. 인도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맛집들. 유명세로 몰려드는 손님들에 대한 안전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죠. 공화당 경선 후보가 3명이었는데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며 사퇴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의 2파전이 됐죠.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 1위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유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건 현지 시각 21일.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But I can't ask our supporters to volunteer their time and donate their resources if we don't have a clear path to victory. Accordingly,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우양우 노선을 유지하는 등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그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디센티스 주지사는 지난주 미 공화당 첫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크게 밀렸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선을 앞두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로 저조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헤일리의 지지율은 각각 50%, 39%를 기록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사퇴와 함께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화당 경선은 양자 대결로 재편됐습니다. In so doing, he was very gracious and he endorsed me, so I appreciate it. We're going to keep on going and we're going to fight and we're going to win. 현지 언론들은 디센티스의 지지율을 트럼프 측이 흡수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햄프셔에서 트럼프의 장악이 분명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47명이 매몰됐습니다. 폭설에 한파까지 이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 한쪽 면이 칼로 베어 쓸려나간 듯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커먼 흙더미는 산 아래 마을을 덮쳤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난 건 오늘 오전 5시 50분쯤입니다. 대부분 잠든 새벽에 일어난 산사태로 마을 주민 일부가 쏟아진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经初步核实，有18户47人失联。 실종된 주민 중 8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윈난성 지역은 지반이 불안정해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넉 달 전에도 산사태가 일어나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300여 명 규모의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눈이 내린 데다 한파까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불어닥친 한파는 이번 주 후반부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매몰자 구조의 골든타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강진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에선 재난이 언제든 내게 닥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크게 늘었다는데요. 재난 대비 용품들이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가는 이유입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마트 내 방제용품 코너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몇몇 선반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가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에서 강진까지 발생해 재난 대비 용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파이놈으로 접을 수 있도록 한 간이 헬멧이나 비상시 손전등이 되는 전구, 손가락에 끼워 이를 닦을 수 있는 간이 칫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常にありますけど、家の近くも液状化現象とかなりましたので、見てるから。 한 생활용품 업체 조사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방제용품 매출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엔 기상이변 현상 등으로 재난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다 보니 오랜 대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일회용 화장실 등 개인 사생활 관련 용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예쁜 액자로 걸려 있지만 비상시에는 액자를 열면 간이 화장실로 변신합니다. 액자 안엔 변기에 거는 검은 봉지와 응고제가 들어있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普段からその災害に備えるようなアートとして飾ることで備えてもらうと、そういうコンセプトで開発。 원전 사고나 북한 등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사능 위험을 막아주는 개인 피난소도 등장했습니다. 폐쇄 회로로 바깥 상황을 지켜볼 수 있고 특수 필터가 부착된 공기청정기가 방사능 물질도 정화시킵니다. 특수 도료를 발라 강도를 높인 이 피난소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발 피해에도 끄떡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팔을 벌릴 정도의 공간이 되고 최대 성인 6명이 피신할 수 있습니다. 一体化した鉄の塊で作っているもので、崩れてきても建物が壊れることはないです。あとはガラスもないので爆風なんかで怪我することもないです。 방제용품 판매소뿐 아니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체험하는 공간에도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最低3日欲しいです。日常的に使えるものをカバンに入れておく、サバイバルの想定したシミュレーションキャンプでそういった経験をすることがとても役に立つ。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일본 내 재난 대비 움직임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북한에서 아시아 정상 수준인 여자 축구는 인기 스포츠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여자 월드컵을 무단으로 중계하자 국제축구연맹이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경고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여자 월드컵 대회의 일부 경기를 녹화 중계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북한은 불참한 대회이지만 아시아 정상급 실력답게 여자 축구는 북한에서 인기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불법 중계였습니다. 피파는 지난해 9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월드컵 때마다 녹화 중계를 해왔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땐 손흥민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서의 활약이 좋은데 지금 이 경기에서는 철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자기 경기 율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기까지 보여줬던 북한은 불과 1년 만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8조의 도이치란드 팀과 마로코 팀, 콜롬비아 팀의 한 개 팀이 속해 있습니다. 한때 불법 무단 중계란 의심도 있었지만 지난해 여자 월드컵 이전까지는 피파나 아시아 방송 연맹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차원의 영상을 받아 합법적으로 중계한 겁니다. 한국의 방송사가 한반도 전체의 방송권을 구매해 북한 방영을 허용한 적도 있지만 피파는 향후 월드컵 중계권을 한국에 한정해서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데요.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 정도 더 낮아집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영하 14도로 체감온도는 영하 21도에 육박해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60cm, 호남 서부에는 최대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이 지역에는 오후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4도, 춘천 영하 16도, 강릉 영하 11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에 눈이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 하고 대통령은 공개 일정에 불참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총선 구원 투수로 투입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여건이 이럴 때일까요? 낮은 성장률과 고물가에 기업도 국민도 힘들고 북한은 험악해지고 국제 분쟁도 커지는데 말이죠. 이 당정이 총력을 기울여도 힘든 민생 소홀해질까 우려됩니다. 마치표 찍겠습니다. 충돌에 흔들리는 국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